한중사학계 통설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 서한유주요동 현도군 지도는 그 북한계를 대체로 현 철령 시야로 잡고 있습니다. 요동, 현도, 낙랑 등의 영역을 황당하게 그려놓은 그 뻔뻔함으로 비추어 보건대 참 이상한 노릇이죠. 시야 북쪽은 왜 비워둔 것일까요? 그 북쪽에는 어떤 집단이 있었을까요? 동요와 북쪽의 부여를 적어 놓아서 마치 시야까지 부여의 영토였다고 말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부여와 교섭하면서 기원전 1세기까지 존속한 별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현도군은 후대의 영주와 유사하게 중국 변군 지역에서 그 내외각의 종족 및 국가를 교섭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양매, 고구려,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하죠. 동요와 남쪽, 시야 북쪽 지역의 집단 역시 현도군의 교섭 및 통제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구로서의 현이 이 지역에 존재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서지리지의 풍속지리 취득 시기는 한서지리지 기록을 근거할 때 기원전 1세기 말, 구체적으로 기원전 33년에서 기원전 7년 사이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판단으로서 한서지리지에 왕망 시기의 정보가 삽입되어 있고 한서의 완성 시기가 기원 후 1세기 말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정한다면 기원 전후부터 1세기 중까지 폭넓게 그 취득 시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궁극별 소속 현목과 호구적 정보가 기원 전후 시기의 것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적극적 추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어찌되었든 부동하는 분명한 사실은 한서지리지의 정보가 고구려 건국 이후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서지리지의 기술에서 현도군과 요동군을 모두 지나는 소요수와 마자수 정보를 취합하면 현도군은 요동군의 동북쪽에 위치하였음이 드러납니다. 요동군 지역에서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요동군을 관통하여서 흐르는 하천은 총 4개입니다. 압록강과 그 수계, 태자하, 호나, 그리고 동여하와 그 수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서지리지에 따르면 마자수는 서북쪽으로 흘러서 염난수와 만난 후에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을 통과하는 하천입니다. 따라서 호나, 태자하, 그리고 압록강 수계의 동가강이 마자수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호나는 소요수, 태자하는 대량수가 분명하므로 이러한 이유로서 이 두 하천은 또한 자연스럽게 마자수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동로강을 포함하는 압록강 그리고 동요하와 그 수계만이 남게 됩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한 하천이 한서지리지의 마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중사학계는 일제학자 와다세이의 현도군 연구를 통설로 삼으면서 그 자의 견해에 따라서 현 서북한 강계와 동로강 유역의 서계마현을 비정하고 동로강에서 압록강 하류로 연결되는 물줄기의 마자수를 압록강 중상류의 염난수를 비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자수가 해에 들어가는 장소인 서안평은 현 단동 애하첨촌 한성유적에 그 현성이 비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들 개대가리들은 동요화의 대요수를 비정하였죠. 동요화가 대요수가 된 것은 제가 지난 대요수와 소요수, 대요수와 장백산 등의 연구 영상에서 상세히 풀어서 고찰해드린 바대로 수경주, 한원, 통전으로 이어지는 200여 년에 걸친 역사 공정의 산물입니다. 현 호나가 소요수, 태자가 대량수, 탕하가 실위수가 분명하므로 사학계 통설의 대요수, 마자수 등의 비정은 이들과 궤를 맞춰서 일면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요수는 현 동요와 유화 물줄기가 아니라 류하의 옛 물줄기였다는 사실을 여러 편의 연구 영상으로서 심층 고찰하였고 지난 영상에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옛 류화 물줄기가 대요수냐 아니냐를 차치하더라도 마자수가 현 동로강 압록강 물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마자수는
동요와 수계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계마현이 강계를 중심한 동로강 유역에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할 수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마자수 동로강, 염난수 압록강 비정은 근거를 상실할 것이고 서안평 비정 역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 이미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편의 연구 영상을 통해서 심층 고찰하여서 사학계 통설의 서계마현과 마자수 등 현도군 비정을 파회 논파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마자수를 현 서북한 압록강이 아닌 요동군의 북부로 옮겨 놓고서 다시 그 위치에 정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계 통설은 현도군에 대해서 제1, 제2, 제3 현도군을 가설하고서 각각 그 군치가 함흥, 신빈, 영릉진, 무순에 있었다고 하면서 특히 제2 현도군은 기원전 75년부터 1세기 말 또는 105년경까지 고구려 중심지에 해당하는 압록강 중상류, 동가강 유역, 동로강 유역, 그리고 호나 상류와 소자, 휘바라 유역까지 관할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한서 지리지에 기술된 현도군 기술 내용은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 고구려 건국 이후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 말에 습득된 것입니다. 즉, 사학의 통설이 가설한 제2현도군 시기에서 그 중간 즈음에 해당합니다. 사학의 통설은 현도군의 각 현과 하천 등을 소자하, 동가강, 동로강 등 대체로 당시 고구려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비정하고서 고구려가 건국 이후에도 한나라 현도군의 관할 영역 안에 비주체적, 비자립적으로 복속되어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국가도 아니고 일개의 변군의 지배를 받는 열등한 존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한지, 특히 서계마현이 현 동로강 강계 지역에 있었는지, 마자수를 동로강, 염난수를 압록강으로 볼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가면서 파회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만 한서지리지의 풍속지리 정보는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 기원전 1세기 말, 고구려 건국 이후의 것이라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자수 관련 핵심이 되는 서계마현의 위치는 일제학자 와다세이의 서북한 강계 비정이 통설로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현도군이 옛 창해군이 존재했던 동북한 지역과 요동군을 잇는 공도 개념으로서 설치된 것이며, 동로강과 낭림산맥의 소백산을 거쳐서 함경산맥의 금폐령을 넘어서 성천강을 거쳐서 함흥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존재했으며, 서계마현은 계마고원의 서쪽 동로강 유역에서 교통로의 요충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사학의 통설이 되었습니다. 와다세이는 마자수는 동로강에, 염난수는 압록강에 비정하였는데 이 또한 사학의 통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창해군이 이 지역에 존재했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 이 시기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후대에도 예군 남녀의 28만에 달하는 유력한 거대 집단이 이 지역에 존재한 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병도조차도 창해군 동북한서를 부정했겠습니까? 서계마연 강계 비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면서 아무런 한나라 유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적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대 현성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수준의 유의미한 유물조차도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한서 지리지는 기원전 1세기 말의 정보이고, 이때에는 사학계 통서의 설명에 의해서도 이미 현도군의 군치가 함흥의 옥저성에서 신빈 영릉진의 제2고구려현으로 옮겨간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맥, 즉 압록강 중유역의 원고구려 집단의 공격을 받아서 군치가 쫓겨갔는데 무슨 수로 그 한복판에 서계마현만 덜렁 남아서 존속했다는 겁니까? 현도군 군치가 있었다는 신빈 영릉진의 제2고구려 현관은 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교통하고
행정적 소통을 했다는 겁니까? 이러한 모순에 따라서 최근에 나온 주장이 윤용구의 제2서계마현설입니다. 윤용구는 제2현도군 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에 강계 지역보다 위원 초산 지역에서의 고구려 집단의 성장과 발전상이 주목되고 또한 왕망이 서계마현을 현도정으로 개칭한 사실에서 현도정이란 명칭이 현도군과 요동군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서 볼 때 제2현도군 시기에 서계마현은 기존 강계에서 위원 초산으로 그 현치를 옮겨가서 압록강 하류의 요동군 서안평현과 압록강 중상류의 고구려 중심지를 연결하는 중계지 기능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허술한 주장, 엉터리 주장을 교수임내, 연구원임내 하는 기성학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똥 후라이 해먹는 주장은 강단의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현도군을 공격해서 서북쪽으로 그 군치를 쫓겨가게 만든 주체인 고구려가 위원 초산 지역에서 압록강 하류역으로 확장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제2서계마현이 이 지역으로 옮겨간 한 근거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서계마현이 요동군 서안평현과 고구려 중심지를 연결하는 중계지 역할을 했다? 아니, 서계마현은 현도군 소속이고 현도군 군치가 있는 고구려 현과는 단절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독자적으로 요동군과의 중계지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그게 요동군 소속입니까? 아니면 고구려 소속입니까? 그게 현도군 소속의 현입니까? 그리고 이들 위원 초산 지역은 한서 지리지가 기술한 마자수 정보와도 배치가 됩니다. 마자수가 동로강이고 압록강 중상류가 염난수라면서 이 위원 초산 지역에서 동로강 그리고 동로강이 압록강에 들어가는 위치는 서북쪽이 아니라 동북쪽입니다. 또한 기존 서계마현 강계설과 마찬가지로 윤용구의 위원 초산 제2서계마현설이 지니는 결정적 문제 역시 현치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유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원 초산 지역은 이 일대가 기원전 1세기부터 이미 고구려의 주요 지역 가운데 한 곳이었다는 고구려의 고고 물질 문화만이 풍부한 반면에 아무런 한대 성곽이나 주거지 유적이 존재하지 않고 유의미한 수준의 유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의 초기 고구려 중심지인 환인과 지반 지역은 어떠할까요? 이 지역에서는 한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을까요? 이병도는 국내성 하단부를 서한시대 토성의 흔적으로 판단하고서 이곳에 제1고구려현을 비정하였습니다. 노태도는 환인 하고성자 토성이 토축 방형의 성곽인 사실을 근거하여서 하고성자 토성의 제1고구려현을 비정하였습니다. 이병도의 국내성 제1고구려현설은 통설, 노태돈의 하고성자 토성 제1고구려현설은 통설의 대안설로서 주류설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중공과 북한 지역 고구려 유적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를 전후하여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성 하단부는 한대 토성의 흔적이 아니라 돌을 깔고서 흙을 쌓아 올린 교호 성토층으로서 3, 4세기 고구려 성곽의 흔적이었습니다. 하고성자 토성은 성벽 바로 아래에서 고구려 전기와 청동기 시대의 문화층이 차례로 발굴되면서 서한시대 유적과 무관한 3, 4세기 고구려 성곽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병도와 노태돈의 통설과 주류설이 모두 한꺼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석훈은 이병도와 노태돈의 제1고구려현 비정을 대신하여서 지반과 임강 사이에 위치한 양민고성과 삼도구 고성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제1고구려현 현치가 있던 곳으로 추정하는 대안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석구가 주장한 바의 그 근거의 골자는 이들 두 성곽이 한대 성곽의 특징인 방형 토성으로서 그 규모가 현치가 있었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성 주류학자들은 인간 수준 사고력의 평균을 깎아먹는
이러한 허술한 주장을 해대도 들어주는 추종자들이 확실하게 있고 교수임내, 어디 출신 박사네, 어디 학회 소속임내 하면서 연구비 받아 처먹으면서 대접을 받으며 모가지에 힘주면서 꺼드럭대면서 먹고 살만합니다. 이러한 주장, 이러한 학자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역사학계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공석구의 양민 삼도구 제1고구려현 비정의 문제는 우선 이들 성곽들이 한대 토축 성곽이 아니라 토석 건축 또는 교호 성토한 전형적인 고구려 성곽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한대 유물도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고구려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데 뭔 고구려현입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문제점을 떠나서 기원전 75년에 한나라가 이것을 폐기하고 떠난 후에 고구려가 사용했다고 공석구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서지리지가 기술하고 있는 기원전후 정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마자수 검토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학계의 제1고구려현 비정지에 대해서 공석구의 대안설까지 검토한 까닭은 서계마현이 강계든 위원초산이든 존재하지 않았다는 방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대 성곽 그리고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한대 유물은 통화시 남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화시의 자안산성, 평강산 고성, 그리고 그 서쪽에 쾌대무진의 적백성 고성, 그리고 분수령을 넘어서 소자 유역의 백기보 고성과 영릉진 고성까지 이 라인의 남쪽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현도군인이 제2현도군인이 하는 것을 설정할 때 이 바운더리를 처음에 두고서 제1현도군의 영역과 군치, 현성 등을 비정하고 기원전 75년 이후에 제2현도군 지역은 이 바운더리의 서북 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비용신 같은 기성학계는 도대체 매국노 집단인지 역사 서술의 모든 면에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최소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윤치호 같은 작자들이 일제 앞잡이가 돼서 조선과 조선 민족을 열등 존재 취급하는 식으로 아니면 조선족들이 자신들을 위대한 중화 민족의 일원이라고 자부하면서 한국인을 깔보는 식으로 대체 이들이 역사학자들입니까? 자, 한서지리지는 기원전 1세기 말에서 기원전 후 시기의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한대 성곽들이 이 시기에 존재하며 가동 운영되었는지 이 일대가 당시 한나라 현도군 영역이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통화시 자안산성을 보면 비록 한대 성곽에서 보기 드문 산성임에도 2004년 전까지의 조사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굴되지 않은 사실과 고구려 및 고구려계 성곽과는 그 구조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근거하여서 서한시대에 한나라가 축조하여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다시 대대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 유물이 출토가 되었고 성곽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척이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자안산성은 한대 성곽이 아니라 3, 4세기에 이용된 고구려 성곽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산성에서 한대 유물이 발굴되어 왔으므로 한대의 시설지와 관련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주로 사용된 시기가 3, 4세기이며 그 주된 사용 주체가 고구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발견되어 온 한대 유물이 이 지역 토착 집단과 한 군현과의 교류에 따른 흔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곳이 서한시대 한나라 소유의 시설지 내지 성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자안산성 남쪽 인근의 평강산 고성을 보겠습니다. 이 고성터는 이미 현대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서 대부분 훼손되었는데 성벽 내지 건물의 벽 또는 담장의 흔적으로 보이는 돌과 흙이 섞인 무더기가 몇 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 각종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대부분 한대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서 현도군 고구려현 등 현도군 소속의 현성이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과 돌이 섞인 무더기 유적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대 성곽의 판축 토성 방식과 다른 토석 혼축의 고구려계 성곽의 유적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사학계는 평강산 고성을 한나라 현도군 소속의 현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고구려 계통의 토착 집단의 행정 취소였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인근의 만발발자 유적군 때문입니다. 만발발자 유적의 문화층은 신석기 시대부터 근세까지 층층이 형성돼 있어서 이 지역 집단이 장구한 세월 동안 이 지역에 토착하여 살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인욱은 이들 만발발자 집단이 대대로 모피를 취합하여서 가공하는 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논문으로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만발발자 문화층에서 사기층은 서안에서 양안교책에 해당하는 문화층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지역의 묘제가 고구려 건국 집단의 묘제인 적성묘로 전환됩니다. 즉, 고구려 건국 집단에 의해서 이 시기에 이 지역이 통합된 것입니다. 만발발자 지역 묘제의 적성묘 전환 시기에 대해서 이종수는 기원전 2세기, 강인욱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 오강원은 기원전 1세기 초, 김종우는 기원전 2세기 초로 편년하고 있습니다. 만발발자 유적의 토기와 고구려 토기의 상반성을 연구한 양시은은 기원전 2세기를 중심으로 기원전 3세기와 기원전 1세기 사이에 만발발자 집단이 고구려 건국 집단에 의해서 비주체적으로 통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원전 2세기, 늦게 잡아도 기원전 1세기 초에는 자안산성과 평강산 고성 인근에 위치한 만발발자 유적의 주체 집단이 고구려 건국 세력인 초기 적성묘 집단에 통합되었습니다. 동가강 상류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서지리지는 기원전 1세기 말에서 기원 전후 시기의 정보입니다. 이들 고성이 위치한 통화시 일대가 이미 기원전 1세기 말에는 고구려 영역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만발발자 일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가강 수계를 따라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그리고 압록강 중상류와 동로강 유역까지 기원전 1세기에는 초기 적성묘가 일원화되어서 이 일대가 하나의 정치 문화 집단에 의해서 통합되었음이 확연히 관찰됩니다. 이러한 물질 문화상은 소자하와 부이강의 분수령을 분계로 하여서 동쪽과 서쪽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구려 건국 직후이자 한서지리지의 기준 연대인 기원전 1세기 말에는 이미 고구려와 한나라 영역이 이 분수령을 분계로 하여서 맞서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와 고구려의 이 분계선은 문헌에 나타난 기원 전후 시기 고구려의 대외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고구려는 건국 직후인 기원전 36년에 부이강 유역의 비류국을 정벌하여서 다물도로 삼았습니다. 이 시기는 한서지리지 정보 취득의 기준 연대보다 더 앞선 시기입니다. 기원 후 14년에는 현 태자 중상유역의 중심지를 두고 있었던 양맥을 정벌하여서 멸망시킵니다. 태자 중상유역의 양맥의 존재는 이 지역의 토착계의 성곽을 비롯한 유적과 유물로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때 정벌된 양맥은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 영역은 고구려에 흡수되었음이 문헌과 물질문화 사료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사학계에서는 양맥의 영역을 소자 유역까지 포함시켜 고려하고 있는 만큼 또한 14년에 양맥을 정벌한 후에 서쪽으로 진군하여서 현도군 고구려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고 한 만큼 당시 현도군 고구려현의 위치를 현 신빈 영릉진 고성이 아니라 무순의 모초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이게 영릉진 고성과 백규보 고성이 있는 소자 유역이 14년 양맥 정벌 때에 고구려 영역에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4년에 이들 지역을 공격하여서 복속하고 흡수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이들 태자하와 소자하의 상류 분수령 동쪽 사면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음은 자명한 것이죠. 고구려는 21년 12월에 비류원을 거쳐서 출정하여서 부여를 공격하였습니다. 현 부의강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비류원은
부의강뿐만 아니라 소자하와 호나의 발원지에 해당하며 이곳은 또한 휘바라의 지류 가운데에서 일통하가 발원하기에 일통하를 거쳐서 북상하여서 부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이 지역을 거쳐서 부요를 원정하였다는 사실은 이 시기 이전에 이미 이 일대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지도에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기원전 9년에는 선비의 한 부족을 복속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비 부족은 기원 후 49년에 요동군에 와서 한나라와 처음 교육을 한 선비의 이종인 만리 집단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1세기 초중반에 오한족이 한나라 변군 지역으로 대거 남하하기 전까지 선비족의 주 거주지가 현 시랑으로 넣은 유역과 그 북쪽에 대응할 영 동쪽 기슭이었던 사실로 볼 때 기원전 9년에 고구려가 복속한 선비가 아무리 선비의 이종이라고 하여도 동가강 수계 부근에 거주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 말에 현 개원, 천령, 요원, 사평 등 동요와 수계까지 활동 영역을 펼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원 전후 시기에 문헌 사료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외 활동을 가장 보수적으로 근거하더라도 고구려는 1세기 말에는 이미 소자하와 부의강의 분수령의 동쪽 사면 지역까지 영역화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 말 이후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한서지리지에서의 현도군은 이 분수령의 동쪽 또는 남쪽에 그 영역을 두고 있을 수 없었으며 더욱이 그 당시 고구려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인 동로강 유역에 서계마현이 위치하였을 개연성과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